저는 그렇게 블로그를 하면서 여행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이 있는데, 자, 그러다 보면 사진 보면서 그때 감상을 떠올려서 메모해 놓은 거 글 찾아서 글 정리하면서 또 그러니까 여행을 준비하면서 즐겁고, 여행을 하면서 즐겁고, 갔다 와서 다시 추억하면서 즐겁고. 여행에서 헤어나는 날이 없군요. 헤어나는 날이 없는 거예요. 도서관 단골 손님들의 전화수다방. 내가 빌린 책. 안녕하십니까.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단골 손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성북길빛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원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웰컴 투 코리아. 한국 오니까 오자마자 또 이렇게 큰 눈이 내려서 또 이렇게 또 저를 반겨주네요. 바로 며칠 전까지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에 있다가 오니까 또 이렇게 바로 폭설이 내려서 역시 다이나믹 코리아. 아니, 문명세계로 다시 오신 느낌이죠? 그렇죠. 우리 왜 지난주에 방송을 못했잖아요. 네. 제 동생이 이제 매주 이거를 기다려서 듣고 있나 봐요. 네네. 톡을 했더라고. 왜 네. 오늘은 방송이 안 올라와? 하고 지난주 이제 목요일 아침에 이제 톡이 온 거야. 네.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했는데, 제가 사실 이제 2월 14일 날 우리가 원래 방송을 했었어야 되는데 못한 이유는, 제가 그때 그 낭쇠라는 곳에 있었어요. 네. 그 바간에서 이제 이동을 해서 8시간, 9시간 버스 타고, 미니버스 타고 이제 낭쇠라는 마을로 갔는데, 거기 호텔이 예술이야. 1박에 12불. 우리 돈 15,000원인데, 놀라운 거는 여기가 무료 조식이 포함이거든요. 네. 난 그냥 솔직히 1박에 12불 하는데 조식 나오겠어 싶었어요. 네. 세상에 일단 시작에 과일 한 접시가 나와요. 네. 그리고 그 과일이 매일매일 바뀌어. 어떨 때는 수박, 그러니까 그 과일도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고 두세 가지 종류의 과일 한 접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계란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 난 항상 오믈렛을 해서 먹었는데, 오믈렛 해서 먹고, 그 다음에 토스트 나오고, 햄버거까지 나와요. 햄버거? 아침에? 아침에. 근데,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아침 식사만 해도 왠지 12불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그리고 참 여기가 또 좋았던 게 자전거 무료대요. 그 전에 제가 바간에서 호텔에서는 하루에 3,000원, 우리 돈으로 3,000원 정도 내고 이제 자전거를 빌려줬었는데, 여기는 그냥 주인이 자전거 주면서, 그냥 타고 싶으면 아무 때나 가져가서 타 그러더라고요. 제가 원래 4박 예적으로 갔다가 이 호텔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총 9일을 제가 낭슈에서 있다 왔거든요. 그러면은 미얀마 여행에서 가장 오랫동안. 근데 여기가 이렇게 저렴하고 참 좋은데 아쉬운 거는, 전기가 나갔을 때 발전기를 안 돌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가는 같은 경우는 왜 우리 그때 전화 통화하다가, 정전되면은 이제 막 발전기 돌려서 와이파이 이제 다시 공유기 돌아가게 하고 막 그 정도는 했었는데, 근데 나는, 사실 전기 나가도, 그리고 아예 그냥 비상용으로 램프를 하나씩 줘요. 랜턴. 그 건전지 이렇게 충전식으로 쓰는 랜턴을 줘서, 밤에 오히려 나는 전기 나가면 그냥 컴컴한 데서 조용히 이렇게 전자책 읽다가, 그러고 자니까 나는 좋더라고. 다만, 그래서 하여튼 지난주에는 방송을 못 했었고요. 제가 자전거 타고 계속 다니긴 했는데, 그 낭쇠라는 마을의 진짜 매력은 그 인레 호수예요. 인레 호수. 인레 호수가 여기가 그 내륙에 있는 산 속에 있는 호수인데 진짜 커요. 혹시 박동 부장님 그 충주호 가본 적 있어요? 아니요. 충주호라고 하면 탄금대. 그렇죠. 신립장군. 맞아요. 역사책에서만 봤습니다. 역시 공부를 워낙 잘해서 그런 거 다 기억을 잘하는구나. 드라마를 많이 봐서. 저는 충주호 자전거 여행 좋아하거든요. 충주호 이렇게 순환하는 그 봄에 그 탕금대 그쪽으로 해서 자전거 코스가 그 꽃필 때 아주 전국에서 유명한 자전거 코스 중 하나가 충주호 자전거 코스인데, 한 바퀴를 뺑 돌 수 있어요. 되게 잘 돼 있고, 네. 참고로 충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충주호까지가 자전거로 한 5분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버스에 자전거 싣고 가셔도 좋은 여행 코스입니다.
근데 아, 그 충주호가 꽤 넓거든요. 가보면은 네. 한 바퀴 도는데 뭐 한 반나절 정도 걸리고, 근데 네. 여기는 그 충주호의 한 2배 훨씬 더 넘는 것 같아요. 끝에서 저쪽 끝이 아련하게 보여요. 호수인데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이 아련하게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넓은 이 호수이고, 이 호수에 이제 배를 빌려서 하루 종일 다니는 원데이 보트 트립이 있어요. 그게 예술이에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2번 다녀왔는데, 그렇게 해서 보트 타고 가면 인레 호수에 이제 인대인이라고 하는 오래된 유적지가 있어요. 네. 이게 쉽게 얘기하면 기원전 3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어진 불탑이 1000개가 넘는 이 불탑이 그 있는 마을이에요. 제가 이번에 가서 만났던 여행자들 중에서는 한 달 전에 앙코르와트 갔다 온 친구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는 앙코르와트보다 이곳 인대인이 훨씬 더 좋다고. 저는 앙코르와트를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앙코르와트도 되게 좋았는데 그랬더니 나보고 언제 갔냐고 그래서 내가 난 한 14년 전에 갔는데 그랬더니 지금은 앙코르와트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진을 못 찍는데요. 셀카를 찍으려고 하면은 항상 내 뒤에 누군가가 있어. 앙코르와트라고 하면 우리가 그 아는 그 몇 가지 그게 있어요. 네. 바이온이라고 해서 커다란 그 부처님 얼굴 같은 어떤 그런 그 사원 얼굴이 있고, 아니면 이제 앙코르와트 이렇게 막 이런 그 장면들이 있는데, 그런 장면들이 이제는 다 가면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가지고 사진을 찍을 수가 없다고. 근데 그 앙코르와트의 유적하고 맞먹을 정도의 규모거든요. 인대인 유적구는. 아니, 지난번에 사실 처음 가셨던 맞아요. 바간이 사실 앙코르와트에 비견되는 그 고대 불교 유적지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큰 데가 또 미얀마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요. 크기는, 그러니까 도시가 크기는 바간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바간이 앙코르와트 같은 그런 어떤 3대 유적지로 가는데, 인데이는 그거보다는 면적이 작죠. 그냥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낭쇠에 있는 인데인 유적. 근데 낭쇠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레 호수가 워낙 큰 호수다 보니까 인레 호수 주위에 마을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 하나가 낭쇠고, 이 낭쇠가 여행자들이 가서 머물기 좋은, 거기에 호텔들이 몰려 있는 곳이 낭쇠고, 인데이는 그냥 옛날 유적지가 있는. 그래서 낭쇠에서 배를 타고 보트를 빌려서 한 1시간 넘게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곳이 인데인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인데인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하는데, 호텔에서 이제 프랑스 그 부부를 두 분 만났어요. 네. 이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슬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슬퍼 또? 뭐가 슬퍼 그랬더니 본인들은 2016년도에 인데인에 왔었대요. 8년 전에 인데인에 갔었는데 그때는 인데인이 앙코르와트처럼 관광객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 듣고 인데인 그 구글에서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구글에 나오는 사진들은 사람들이 막, 제가 본 그 장소가 사람들이 가득 차고 막 바글바글하고 막 주위에 그 기념품 상점들이 쫙 있는 그런 사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번에 갔을 때는 가게는 딱 하나밖에 없었고요. 그날 인데인 유적지를 돌아보는 게 저랑 같이 갔던 동행 2사람밖에 없었거든요.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코로나? 이게 슬픈 게 코로나가 터지긴 했는데, 코로나 지금 사실 끝났잖아요. 네. 그리고 앙코르와트 같은 경우는 한 달 전에 간 친구 말로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지금은 왜 다들 보복 소비, 보복 여행의 시절이잖아요. 네. 우리가 3년 동안 못 갔으니까 이제 진짜 뽕 빼보자라고 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갔는데, 미얀마는 이 내전이라든지 군부 쿠데타 이후에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만난 친구들이 다 물어봐요. 너네 나라는 괜찮아? 괜찮아? 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러시아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모든 국가에서 미얀마 여행을 권장하지 않는다. 가지 말라라고 다들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들 거기에서 이렇게 만난 친구들이 다 우리는 좀 겁이 없는 사람들인가 봐 라고 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우리만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풍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정말로 너무, 아니, 지금, 저희가 또 2주 만에 하고,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렇구나. 네, 그래서 잠깐 배경 설명을 드리면, 우리 항상 이 방송을 아셔, 우리 방송. 김 작가께서, 참, 저희 이 내가 빌린 책 팟캐스트는 평소에는 책과 도서관에 관한 그 수다방인데, 네. 한 2달에 한 번씩 우리 김 작가께서, 예. 워케이션을 떠나십니다. 네. 예, 그러면은 그 현지 연결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김 작가께서 외유하시는 한 2-3주 정도는 여행 방송으로 변신합니다. 그래서 2주 전에도 이제 미얀마 현지로 연결을 했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오늘 언제 오셨죠? 제가 20일 날 화요일 날 도착했어요. 예. 그저께 지금 그저께 예, 동남아 순회 공연 미얀마 순회를 마치고 오신 김 작가께 지금 그 뒤에 처음 얘기를 듣는 거라서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내가 너무 달렸다. 근데 사실은 네. 개인적으로 혼자 3주간 여행을 갔다 와서 내가 본 이 놀라운 것에 대해서 누군가하고 얘기는 하고 싶은데 그래서 박동 부장님 전화 받자마자 제가 그냥 막 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저는 놀라웠던 거는 낭수의 호텔 1박 12불 있잖아요. 낭수의 호텔 1박 12불. 제가 2022년 6월서부터 짝수달마다 다녔는데 이런 가격은 처음이야. 아니 가격이 낮은 수는 있어요. 동남아니까. 그런데 우리 그래도 12불까지는 없어요. 호텔이. 그렇죠. 그런데 또 서비스라는 절대적인 이 품질 서비스 이게 너무 또 열악하면 또 그 12불 12불 만하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감동이에요. 자, 그럼 비교해 볼게요. 제가 그거를 체감해 보기 위해서 베트남과 베트남의 베트남의 이 나트랑 같은 대도시 말고 왜 그 도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호이안? 예? 호이안. 아니. 그 산간도시. 산간도시 달랏. 달랏 좋다. 네, 달랏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떤가요? 달랏 호텔보다도 훨씬 싸죠. 달랏 그래도 2만 원, 3만 원 정도는 넘어갔었으니까. 품질은 어떤가요? 품질도 여기가 더 좋아요. 그래요? 달랏 호텔은 거기는 제가 싼 데 가느라고 근데 여기는 되게 괜찮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주인이 영어를 잘했어요. 아니, 그러면 그쪽에서는 땅 파서 장사합니까? 바로 그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게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호텔 주인이랑 저는 이제 이분이 영어를 잘하시니까 이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호텔을 2019년도에 완공을 했는데 2020년에 게다 신상이야? 신상이에요, 심지어. 그리고 근데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이후에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 근데 이곳 낭쇠에는 그 사이에 문 닫은 호텔도 많다. 그러면서 여기가 원래 인레호수 아까 얘기한 그 인대인 유적 같은데 인대인 유적 같은데 그 오는 여행자들을 바라보고 하는 그런 어떤 관광지였는데 그런 관광지가 지금 이제 여행자가 전혀 안 오고 있으니까 호텔도 제가 갔을 때 그랬어요. 어쩌면 너 혼자 오늘 손님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커플이 와서 이제 방 2개 찬 거예요. 호텔은 5층짜리 건물인데. 근데 거기가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낭쇠에서 여행 업종에 종사하던 사람들 10명 중에 5명은 지금 실직 상태고 그중에 3명은 양곤이나 만달레이 같은 대도시로 일자리를 구하러 나갔고 한 2명은 지금 한국이나 일본으로 가서 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명은 그게 참 걸린다. 그렇지. 근데 그랬던 게 뭐냐면 한때는 여기가 되게 잘 나갔던 곳인데 망하는 건 순식간인 거예요. 나는 이게 너무 안타까웠던 게 미얀마가 한때는 세계 쌀 수출 1위 국가였대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가서 불탑이 왜 막 1000개가 넘는 불탑이 한 마을에 그렇게 지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바간 같은 그런 도시에 막 그 한때 1000년 전에 5000개의 사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도시에. 그걸 보고 느낀 건 뭐냐면 여기가
농업시대 때는 엄청 잘 나갔던 곳인 거예요. 농업시대 때는 날씨도 따뜻하고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그냥 쌀농사 짓기에는 최고의 어떤 그 기후를 가진 그래서 최고의 생산력을 보유한 나라였는데 공업화가 되고 산업화가 될 때 밀렸고 그리고 민주화해서 또 밀리는 바람에 군부 독재가 되고 민주화해서 밀리고 군부 독재가 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하니까 이제 소수민족들이 들고 일어나서 내전이 이제 계속되고 있고 그렇게 국가 정세가 불안해지니까 경제적으로 지금 전혀 살아나지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웠는데 미안해요. 나 오늘은 내 얘기만 조금 하고 그냥 끝낼게요. 그래야지. 왜냐면 내가 이 여행을 하면서 계속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도대체 왜 이렇게 잘 나갔던 나라가 왜 이렇게까지 가난해지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어졌을까 했는데 답은 제가 전혀 엉뚱한 데서 찾은 거 있죠. 아니, 미얀마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데서. 뭐죠? 뭐냐면 답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혹시 중국 작가 위화의 인생이라는 소설 읽어봤어요? 아니, 못 읽어봤어요. 위화의 제가 인생. 허삼관 매혈기라는 작품은 알죠? 네네. 그러니까 위화의 소설 그러면 제일 유명한 대표작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사람들이 읽은 게 인생하고 허삼관 매혈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번에 그냥 별 생각 없이 하다가 인생을 제가 예전에 아주 재미나게 읽었던 기억이 있어서 여행 후반에 제가 저녁마다 밤마다 불이 안 들어오니까 정전이 되니까 전자책이라도 읽어야겠다. 그래서 밤에 소설을 읽다가 위화의 인생을 읽었는데 갑자기 이 말을 탁 친 거예요. 그러니까 위화의 인생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푸구이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이 주인공이 중국의 그 시골 농촌에서 엄청 잘 사는 땅 부잣집 지주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막 논 마지기가 엄청 많어. 근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왜 중국 사람들 도박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도박에 빠져가지고. 마작에. 그것도 이 제대로 된 타짜 선수한테 걸려든 거야.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이 룽얼이라는 이 나쁜 놈이 사기꾼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하나 하는데 나중에 이제 돈이 다 떨어지니까 그러면 저기 반문서, 논문서 같은 것도 받아줄게. 그래가지고 집문서를 걸고 이 사람이 해서 결국은 사기 도박에 이 사람이 걸려가지고 다 날려버린 거예요. 아들이 집문서하고 논문서 다 날리고 근데 이제 그 아버지는 또 되게 깔끔해. 노름빚도 빚이다. 도박빚도 빚이다. 갚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거를 다 그냥 갚아주고 자기네는 이 고래등 같은 기와집 비싼 집을 도박꾼한테 이제 넘겨주고 가난한 초가집으로 가가지고 심지어 그 집에서 땅 마지기 부탁을 해가지고 논 마지기 몇 개 이렇게 얻어가지고 소작을 붙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초반이거든요. 네네. 야, 이거 무슨 인생이에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다가 도박에 그냥 쫄딱 망해가지고 그리고 나쁜 놈은 사기꾼이 이제 지주가 돼가지고 이 마을에 들어와가지고 막 거들먹거리고 살고 근데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어떻게? 공산당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공산당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 중 하나가 왜 토지 국유화잖아요. 그리고 공산당이라는 게 원래 왜 농민군이잖아요. 네네.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농민들이 가장 크게 지지를 해줬었고 그 농민들이 지지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은 지주가 사라지고 모든 땅은 생산자인 노동자들의 것이 된다. 농민들의 것이 된다. 그래서 공산혁명 끝나고 나서 그 땅을 다 나눠준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걸 나눠준다고 할 때 룽얼이라는 사기꾼이 생각해 얘는 이걸 얼마나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막 지주가 돼가지고 막 거들먹거리고 하고 있는데 야 땅을 누구 마음대로 나눠줘 나는 못해라고 이제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바로 공산군이 딱 들어와서 공산당이 딱 와서 본보기로 이제 지주를 처형하는 거죠. 근데 이 지주가 사형장에 끌려가는데 보니까 자기 옆에 이렇게 가난해진 자기한테 땅을 잃은 주인공이 있잖아요. 네네. 보면서 그래요. 푸구이, 내가 자네 대신 죽네. 근데 여기까지 얘기는 인생에서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밖에
앞부분 초반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계속 이 중국의 현대사가 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이 겪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근데 저는 그걸 보고 깨달은 게 뭐냐면, 아, 세상의 도도한 흐름을 개인이 어찌할 수 없구나예요. 아, 참 거기 사람들 열심히 낭소해서 호텔을 지어서 5층짜리 호텔을 2015년에 공사 시작해서 19년에 완공했는데 코로나가 터질 줄 어떻게 알았겠으며 코로나 시간 동안 견디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끝날 때쯤에는 군사 쿠데타와 내전으로 인해서 정치 상황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거는 삶은 참 어렵고 근데 저는 소설을 그러니까 우리 박동 부장님은 바쁘셔서 주로 이제 그 경제책, 경제 경영책이라든지 이런 책만 보시고 소설은 잘 안 읽으시지만 나는 소설을 읽다가 뭐가 좋으냐면 소설 읽고 싶어요. 그렇지, 맞아. 실은 바빠서 못 읽는 거지. 소설을 읽다 보면 뭐냐면 왜 미얀마에서 내가 본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래서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줄 수는 없는데 네. 소설은 약간의 비유잖아요. 네. 인생에 대한 우화잖아요. 네. 우리네 삶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그 묘한 위로가 있어요. 저는 갑자기 여러분들께 위화의 소설 인생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또 한 권 건졌습니다. 제가 이게 사실 우리 김 작가께 소개받고 읽게 된 책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도 오늘 또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미얀마 얘기 미얀마 지금 가도 괜찮습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쿠데타의 어떤 끝물, 영향 이런 거 그러니까 없어요? 그게 네. 나는 전혀 그런 걸 못 느꼈기 때문에 왜냐하면 네. 나는 항상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센스 있게 하면 되거든요. 아니 그래도 뭐 방군이 나온다든가 잡아간다 그러지는 이런 거 않아요. 없어요? 전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전혀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다만 이제 그냥 제가 보기에 근데 그거 같아요. 그냥 베트남 가도 되고 라오스 가도 되고 캄보디아 가도 되는데 왜 굳이 미얀마까지라고 얘기하면 저는 할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나라들은 다 지금 여행상으로는 안전한 나라들이거든요. 그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미얀마가 정말 보석 같은 나라인데 이 보석이 지금 진흙 속에 묻혀 있어서 네. 이걸 나 혼자 이걸 알아보고 만다라는 건 전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딱 하나예요. 제가 미얀마를 사실은 10몇 년 동안 그리워하다가 간 거거든요. 네.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왜 네. 나한테 이거를 추천해 준 사람이 10몇 년 전에 해준 얘기였다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가슴 한켠에 미얀마, 인레호수, 낭쇠, 네. 인대인 유적 네. 이런 전혀 낯선 이름들, 전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들어보지 못한 이름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이름들을 한번 이렇게 그냥 해놓고 그러다가 언젠가 여러분이 네. 시간이 되거나 조금 여유가 됐을 때 그때쯤 가서 만약 미얀마의 상황이 괜찮아지고 그러면 저는 정말 꼭 한번 가보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너무너무 착한 사람들이고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착하고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일단 한국 사람들을 정말 좋아해요. 아니 그렇게 인터넷도 잘 안 되고 밤에 전기도 잘 안 들어가지만 K 한류는 또 들어가 있군요. 제가 되게 놀란 게 네. 제가 한 14년 전에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데 여행 갈 때만 해도 네. 그때는 제가 지나다니면은 그쪽 사람들이 곤니치와 이랬거든요. 네. 요즘은 안녕하세요 그래요. 아하. 한국말이 일단은 쿨해졌고요. 네. 제가 거기 9일을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단골 식당이 생긴 거예요. 네. 너무 맛있는 어떤 집을 제가 찾아내서 그 집을 매일 점심에 갔더니 한 3일째 되니까 이제 이 종업원들이 내가 딱 오면은 나한테 와서 한국말을 한 번씩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살아있는 교보제야. 그렇지.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는 또 어떤 그 남자애가 와가지고는 그러니까 좋아 이러고 얘들이 그리고 또 한국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막 카운터에서 이렇게 지켜보던 종업원들이 막 자기들끼리 막 난리가 나요. 쟤 한국말 했어 막
이제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어느 날 그 종업원이 와가지고 내가 이제 막 먹고 있는데 너무 맛있어서 먹고 있으면 와서 좋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좋아 그랬어요. 존댓말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핵심이에요. 지금 역시 박동부장 딱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했던 딱 그 포인트를 그랬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잠깐만 좋아라고 하면 안 돼. 좋아는 버릇 없는 거야. 좋아요라고 해야 돼. 라고 저는 하지 않아요. 절대. 왜냐? 네. 생각해봐요. 얘가 그래도 우리 집에 한국인 손님이 계속 오는 것 같은데 내가 내일은 그 손님이 오면 뭐라고 한마디를 더 해봐야지. 그래. 새로운 말을. 얼마나 밤새 또 생각했어요. 얼마나 나름 해가지고 좋아? 그래서 좋아? 근데 내가 거기다 대고 노 좋아 배드워드 좋아요 굿워드 이래봐요. 그러면 얘가 저 뒤에 있는 그 카운터에서 지켜보는 여자애들한테 면이 안 서잖아. 그렇지. 그래서 내가 좋아 해줬고요. 그 대신 이제 뭐라 그랬냐면 좋아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그랬어요. 아주 좋아. 좋아 is nice. 아주 좋아. very nice. 얘가 또 되게 좋아하더라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왜 우리말이 사실은 그 존댓말하고 그냥 이게 있어서 사실은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외국 사람들한테 가르쳐 줄 때 존댓말로 가르쳐 주라고. 나는 그거 맞다고 생각해요. 존댓말로 가르쳐 주는 게 맞아. 그런데 내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래도 혼자 연습해서 가지고 왔을 때는 그거를 지적을 하고 수정을 해주면은 이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국말 되게 어렵구나. 아이고. 그렇지. 자기 따라 배웠는데 이게 아니라고?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부에 있어서 제일 좋은 동기부여는 효능감을 스스로 맛보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좀해서 잘 지적하지 않아요. 그냥 잘한다 이렇게 해줘요. 아니 지금 보면 여행 갔다 오신 지 이틀 됐잖아요. 저는 특히 정말 이렇게 큰 맘 먹고 많은 준비를 해서 갔다 온 여행에 있어서는 그 경험을 갖다가 그냥 이 경험이 버려지지 않게 그게 뭐 내 머릿속에서 또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게 뭔가 그렇죠. 그 여행의 뒷마무리, 뒤풀이, 그렇죠. 개인적인 그렇죠. 뒷정리 이게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거 잘 못하거든요. 그 우리 김 작가님 여행 프로잖아요. 우리 김 작가님만의 여행 뒤풀이 어떤 그런 뭐라 그러지? 그 의식? 아니면 그냥 의식까지는 필요 없어. 뭐 뒷정리 어떻게 하세요? 있어요. 네, 어떻게 하세요? 저는 되게 중요한 게 제가 사람들한테 이제 짝수달마다 한 번씩 여행을 다니면은 사실은 1년 365일이 행복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봐요. 당장 다음 달에 내가 또 여행을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안 가고 다음 달에 간다고 하면은 그러면 다음 달에 여행 갈 거를 준비하면서 나는 즐겁겠죠. 저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책도 많이 읽었거든요. 미얀마 깊고 푸른 밤이라든지 미얀마와 나는 왜 미얀마와 사랑에 빠졌을까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 읽으면서 그래 미얀마 여행 가면은 여기 한번 가봐야겠다. 낭쇠라는 데 가서 인레 호수를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준비를 하면서 왜 되게 설레잖아요. 이게 1년에 한 번이면은 내가 만약 7월 말에 휴가를 가면은 한 6월 정도부터 준비하겠지만 난 당장 다음 달이란 말이야. 2달마다 한 번씩 하니까. 그러니까 준비하면서 즐겁죠. 그리고 여행 가서 2주건 3주건 여행하는 기간 동안 당연히 즐겁죠. 갔다 오면은 저는 블로그를 쓰잖아요. 그렇지. 그 찍은 사진들을 가지고 사실 저는 이번 그 미얀마 여행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 블로그에서 사진을 보시면은 진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까 내가 막 얘기한 그 호텔 1박 12불짜리 호텔의 그 사진을 보시면은 왜 이 PD가 여기서 4박 예정으로 갔다가 8박이나 했는지 알겠다 싶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블로그를 하면서 여행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이 있는데 자 그러다 보면 사진 보면서 그때 감상을 떠올려서 메모해 놓은 거 글 찾아서 글 정리하면서 또 여행을 준비하면서 즐겁고 여행을 하면서 즐겁고 갔다 와서 다시 추억하면서 즐겁고 여행에서 헤어나는 날이 없군요. 헤어나는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로 강추하고 싶은 거는 언젠가 은퇴를 하시면은 짝수달 해외여행을 해보세요. 2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 해보시잖아요.
저는 근데 가끔 사람들이 뭐 1년간 세 개 일주를 가겠어. 전 그건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도 해보니까 한 3주 하고 나니까 체력이 떨어지더라고. 도대체 3주만 해도 이렇게 힘든데 1년씩 어떻게 세계 일주를 하나 모르겠어요. 그건 아마 20대, 30대 때는 가능하겠지. 그리고 무엇보다 50 넘어가서 약간 반퇴자로 살면서 일은 일대로 조금씩 하면서 그리고 짝수달마다 여행하면 이번 여행하면서 되게 행복했던 순간들이 언제인 줄 알아요? 제가 홀수달에는 일을 하잖아요. 네네. 그 강연료가 짝수달에 주로 들어오거든. 왜냐하면 왜 그 입금 처리하는 게 보통 한 뭐 회계 처리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리기도 하니까. 네네. 그래서 지난달에 제가 열심히 도서관이라든지 지자체 다니면서 강연했는데 그 돈이 나는 낭수에서 보트 트립하고 있는데 갑자기 띠링 하면서 뭐가 입금이 되는 거야. 이거 완전 꿀이에요. 그리고 탁 이렇게 여행하고 숙소 들어와서 이렇게 메일을 열었는데 혹시 다음 달에 강의 어디 도서관 강의 오실 수 있나요? 라고 이제 강의원 요청 메일이 오잖아요. 네. 나는 놀고 있는데 영업은 다 되고 있는 거지. 물건은 팔리고 있는 거잖아요. 나의 시간이라고 하는 강연 시간이라고 하는. 그래서 정말로 저는 여러분들께 저의 지금 이 라이프 스타일을 그냥 부럽다 하고 말지 마시고 저 방식을 어떻게 나는 나의 50 이후, 60 이후의 삶에서 어떻게 저걸 내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거는 제가 진짜 지난 10여 년 동안 매년 200권 이상 책을 읽으면서 노후를 어떻게 살면 좋을까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전 지금 이거를 실행을 해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 되게 좋은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생각해. 저도 이 여행 뒤풀이를 블로그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작년 여름에 갔었던 네덜란드 2주 보름 여행을 블로그를 얼마나 중요한 정보야. 세상에 지금 기억에서 막 잊혀져 가고 있는 지금까지도 3개인가밖에 못 올려서 이게 진짜 반성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마무리를. 아니야. 근데 박동훈 부장님 힘내지 마. 왜 내가 힘내지 말냐면 박동훈 부장님을 내가 보면은 이미 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 그 여행의 기억이 너무 아쉬워서. 그치. 네. 그건 그래. 맞아. 그건 그래. 그건 그래. 근데 너무 일이 많아서 그런 거니까. 그 블로그 있잖아요. 그 공짜로 사는 세상 블로그죠. 공짜로 즐기는 세상. 공짜로 즐기는 세상. 여기에서 아마 좀 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부터 이제 미얀마 여행기를 연재를 시작을 할 겁니다. 네. 오늘은 또 여독기 아직 풀리지 않기도 그리고 하셔서 내일 아침에 사실은 제가 일찍 또 강의를 하러 가야 돼가지고 또 열심히 또 그래서 벌충하러 가셔서 그렇죠 또 일해야죠. 네. 그리고 참 아까 우리 박동훈 부장님이 제가 저랑 통화하면서 이제 들은 책 중에서 책이었는데 저는 박동훈 부장님 추천해 주신 책을 이번에 완독을 하나 했는데 뭐죠? 비겁한 돈. 그 책 너무 좋았어요. 좋았죠. 제가 의외로 좋다니까 그 책. 그 책 의외로 괜찮다니까. 정말 괜찮았어. 나는 보면서 야 이거는 그 둘의 공저가 되게 좋았다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는 또 되게 와닿았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PD로서 나는 개그맨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알잖아요. 코미디언들이 사실 정말 고생해서 일을 하는데 잠깐 반짝했다가 뜨고 그 다음에 막 한동안 왜 개그 콘서트 같은 경우 그렇잖아 잠깐 반짝하고 사라진 코너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그런 코미디언들도 많고. 근데 그런 그 코미디언으로서의 치열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이 사라지고 나서 이제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은 투자로 공부하는 거다라고 해서 경제 공부를 제대로 이분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 자신이 얻은 그 통찰을 책으로 썼는데 저는 비겁한 돈이 참 좋았던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경제학자가 만약 쓰거나 뭐 이렇게 이를테면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썼으면은 그렇게 안 써요. 근데 비겁한 돈은 엄청 뭐랄까 섹시하게 나왔어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약간 대중들이 읽기에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리고 사실 실천하기에도 그러니까 경제 공부에 많은 시간을 들일 수 없는 분들이 리스크를 좀 낮추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방법으로 저는 보였어요. 그래서 좋았어요. 비겁한 돈. 그리고 비겁한 돈에서 왜 제일 핵심은 그거잖아요. 네. 완전히 하락해가지고 상승장일 때 절대 들어가지 마라. 네. 막 유튜브에서 막 코인 난리 나고 부동산 난리 나고 할 때는 절대 들어가지 마라.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다 떠들 때는 한참 상승장일 때고, 그때 그거 듣고 들어가면은 이미 이제 상투 잡고 나온다. 막판에 그거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면서 그때 이분이 그 책에서 한 되게 재밌었던 대목이 뭐냐면, 그리고 절대 서점에 가서 베스트셀러 코너에 적혀있는 책, 나와 있는 책들 보고 따라하지 마라. 왜냐? 책을 한 권 쓴다는 거는 책을 쓰는데 최소한 뭐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이 걸리고, 그러면 그 책에 담겨 있는 정보는 이미 1년 전 상황이다. 사이클이 지난 거다. 그리고 책까지 나올 정도가 되고, 그게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면 사람들이 다들, 와, 지금은 암호화폐가 최고야. 지금은 주식이 역시 미국 주식이 최고야. 라고 한참 하고 나서 지나갈 마지막 정도의 그 책이 서점에 베스트셀러로 나온다. 그래서 그거 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 얘기가 난 너무 와닿았어요. 이게 사실 워런 버핏이 그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그때 이제 조심하고, 남들이 이제 조심할 때 탐욕스러워져야 된다라는 멋있게 말도 하시고, 안전마진이라는 말도 쓰셨지만, 사실은 이 비겁한이라는 세 글자가 비슷한 뜻인데요. 맞아. 비슷한 뜻이면서도 초보자들한테 인내심을 갖다가 키우는 그런 시류에 따라가지 않고 반대에 서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다가오게 표현한 얘기 같아요. 비겁해야 된다. 그치, 왜? 예. 다들 이렇게 용감하게 뛰어들잖아. 네. 누가 돈 좀 땄나 보네? 누가 이번에 뭐 해서 대박 났어? 그럼 나도 용감하게 빚을 끊어서 한번 들어가 볼까? 할 때 그렇게 용감하게 들어가지 말고 일단 한번 기다리라는 거잖아요. 비겁해야 돼. 무조건 기다리라는 거잖아요. 지금 뭔가 사고 싶은 게 있으면은 잠깐 그 마음을 쉬고 비겁하게 기다려보자라는 때인데, 저는 그래서 우리 박동 부장님 추천으로 이번에 읽었는데 미얀마에서 또 아주 재미나게 읽은 책이었습니다. 네, 그 사실 다음 주에도 미얀마 얘기는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알겠습니다. 여쭤보고 그래요? 그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